예,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광영입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뭐 잘하면 첫눈을 금방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참 시기가 싱숭생숭한 또 사람의 마음을 울리네요. 아, 원래 가을 타나요? 저는 겨울인데요. 무슨 겨울을 가을을 타요. 겨울을 타는 걸로 바뀌나요? 아, 그만큼 좀 오늘 다룰 이슈가 사회적으로 좀 말이 많은데, 서울시가 그 플러스 앱 운영한 업체 플러스를 고발했다면서요? 네, 그 정확하게는 이제 고발하니까 조사를 요청한 건데, 이제 그 카풀 플러스라는 카풀 앱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카풀 앱이 이제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은 이제 주변에 카풀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우버 같은 앱이네요. 예, 그렇죠. 그 이제 플러스라는 그 업체가 이제 6일부터 24시간으로 이제 이용 시간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택시 업계도 반발을 하고 서울시도 이제 경찰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죠. 아니,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서울시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다라고. 예. 아니, 논의를 하겠다. 얘기를 해보자. 예, 토론회를 또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장경기 위원장. 밤새 토론도 괜찮으니까 다 이해 당사자를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논의를 해볼 의향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했던 좋지 거고. 아니하겠는가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아무래도 이게 어찌 보면 카풀 앱이라고 하지만 이게 새로운 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고 하는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는 이런 네, 스타트업을 적극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법이잖아요. 서울에 지금 택시가 상당히 많죠. 서울에 지금 그 서울도 많고 전국적으로 봐도 25만 대 정도거든요. 근데 택시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저녁에 안 잡히잖아요. 아니, 근데 많은데 안 잡히는 건 내가 왜 그런지는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택시 많아요, 진짜. 그때 언제죠? 작년인가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택시 파업 해가지고 총파업해서 길가에 택시가 안 보였잖아요. 그때 교통 속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자가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그렇지. 급하게 가야 될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지하철 타면 되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너무 사고인데. 중심적이다. 근데 여튼 그 택시 기존 이제 운행하시던 분들도 정부의 그런 뭐 기준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안정성이 담보된 후에 택시 운행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 갑자기 나오는 이 카풀앱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카풀 앱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가 다 기존에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카풀이라는 그 문화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 그 주먹구구라 하는 게 그 회사에 같은 직원 태워주는데 네네. 그냥 모르지 생각하고 고맙다 말만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뭐 거. 그렇게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네. 뭐 적당히 기름값 몇 푼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지금 안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뭐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안전 측면에서도 뭐 그 카풀 앱 드라이버로 등록하는 게 사실 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네네.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인증된 운전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 택시 그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밥그릇은 한정돼 있고 내 밥그릇 노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아주 근데 좋은 거죠.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를 아까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택시 타서 빠른 적 저는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선 지하철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철 없는 얘기를 한 거니까.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카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풀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속도 때문에 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카풀을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일단 개인의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택시보다 뭐 많게는 절반 수준, 아니면은 뭐 적게는 한 80% 수준의 요금이 저렴하다는 혜택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 차를 2대, 3대 갈 걸 차 한 대에 2명, 3명 이렇게 타고 가면 사실 이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환경도 이렇게 그렇죠. 환경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플러스가 24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하면서인 건데 사실 법적으로도 운송사업법 81조 1항에는 카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리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걸 허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을 거고 또 기존 뭐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그 출퇴근 시간을 최선으로 한정시키고 싶을 거고 거기서 오는 어떤 충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유연 근무제 하는 기업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그냥 아침 8시 뭐 저녁 6시가 아니니까 출퇴근 시간 아니야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좀 옛날 아니 근데 상황이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 시간을 되게 여유 있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저녁 때도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새벽 새벽 9시까지 9시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 아까 탄력 근무제 얘기를 했는데 유연 근무제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3교대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자기들이 유두리 있게 둘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가 잘못했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한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을 아예 24시간 그렇게 하는 근데 게 24시간을 두면요, 기존에 우버가 지금 그 같은 서비스, 저는 우버랑 서비스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비슷한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카풀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서 목적지까지 그렇죠. 근처까지 데려다 주느냐. 그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출발지와 그 도착지를 목적지까지 설정을 다 가냐. 해두면 거기에 탈 사람을 정하는 거지 아무나 그냥 타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는 네.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예, 거죠.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법 규제로 인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 하게 됐는데 네. 얘는 뭐 일본 하고 있지만 플러스를 만약에 풀어준다 그러면은 우버나 그 기존 그 아까 서비스 플러스랑 비슷한 데가 뭐 있죠? 네, 뭐 국내에서는 럭시 뭐 이런 럭시하고 데가 또 하나 뭐 있죠? 그 TT 카카라는 TT 곳이 카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버스, 얼마나 버스. 억울하겠어요. 그런 버스에서도 사람들은. 있어요. 콜버스는 지금 서비스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콜버스가 원래는 콜버스도 심야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규제 장벽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은 그 전세 버스 대여하는 서비스로 바꿨어요. 피봇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를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저기 콜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콜버스가 딱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 때문에 사실 과거에 백화점 버스도 없어졌어요. 백화점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각 지역으로 서비스하던 그 버스들도 사실 없어졌거든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 운송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첨예한 거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래버리면 형평성이 아니 근데 과거에 그런 규제 때문에 못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서 새로 업그레이드 될 때는 충돌이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럼요. 그 마차 시절 그것도 있죠.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100년 전 얘기지만 이번 사태 나오면서 많이 비유가 들고 있는 게 영국의 그 19세기 붉은 깃발법이라고 하는데 네. 영국에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존 그 마차 사업자들이 이거 우리 밥줄 끊긴다 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규제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붉은 깃발법이라게 생겼는데 이게 자동차는 뭐 6.4km 이내로만 달려야 되고 시내에서는 3.2km 이내로만 달려야 되고 반드시 3명이 타야 되는데 운전자 외에 복잡하다. 누군가가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랜턴을 표시해서 자 우리 위험한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조심하세요.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 법의 요지인데 이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나 새로 나오는 뭐 그 우버 같은 택시 서비스, 버스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 비슷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새로 나올 그런 운송수단 새로운 사업을 규제하는 거는 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예전에 카카오 택시 나올 때도 얼마나 그 반발이 좀 많이 심했죠. 심했어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상황하고 있고 그 카카오 택시도 이제
밤에는 또 안 잡혀서 불편하기도 하고 전화 안 잡혀요. 네, 이게 지금 없으면 또 얼마나 불편할까. 한국에 20만 대 있다는 택시 다 어디 간 거지? 그게 뭐가 많다면서. 문제냐면 요령이 생겨서 그래요. 음. 택시 기사들 이게 목적지가 골라 잡네. 맞아요. 목적지가 뜨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께서 가까운 데네 나 이거 패스 이런 식으로 모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혁신적인 것도 아니고 100% 완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기존에는 안 됐던 게 뭐 지금은 조금 허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안 됐던 사업자들도 다시 한번 그렇죠.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점점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너는 돼 안 돼 이런 선긋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기존 이제 버스, 택시하고 이 우버라든지 이 카풀앱이 싸우는데 우버도 발표했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각각 사업자들 발표하는 게 뭐냐면 날아다니는 택시 얼마 안 남았어요. 상용화 시기를 그들이 보니까 2020년대 초반인데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러면 그게 나오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합의를 빨리 해놔야 그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다 막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희는 그때도 아마 뭐 네. 택시랑 싸우고 있는 그 한국이 상황이 영원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죽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돼요. 아까 뭐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체 뭐 안 돼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하고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열어놓거든요. 그쵸,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반드시 안 되는 것만 규제하고 일단 그 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일단 해봐라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빨리 이게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법이 그리고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귀에 너무-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세고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의 경우는 손목에 걸면은 세고랑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런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는 아까 그 나라는 택시 같이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찌됐건 그래야 되는데 국회 난리잖아요 지금. 네. 법안이 과연 올해 통과될까? 아니 근데 저 지금 날아다니는 택시 말씀하시는데 미국 같이 땅덩이가 넓은 데서는 날아다니는 택시가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중선 정비도 우리나라는 아비규환일 것 같아서 아 근데 정확한 지적인 게 사실 뭐 미국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당연히 뭐 모든 나라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는 어떤 이런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쵸. 가야 되지 않나. ICT 이거죠. 강국이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뭐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제 세계 공통어가 영어다 보니까 미국은 글로벌 어디를 가든 일단 나가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를 보고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글로벌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프리존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든지 다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나르는 택시가 나와도 서울에서는 못 날릴 거예요. 지금 드론도 못 날려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 규제가 많아요. 그럼 통일부터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숙제가 너무 많고 이 카풀 문제도 지금 이제 핫하게 붙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회 때문에 과연 이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초반에 하셨지만 어쨌거나 뭐 서울시든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든 네. 어쨌거나 좀 이렇게 개방된 마음으로 그래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를 취한 건 기존의 그 우버 사태 몇 년 전과는 좀 그래도 좀 달라졌어요. 달라진 네. 모습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튼 뭐 오늘 얘기 잘 나눴고요. 네, 이상 그 오늘의 막대본 사르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